첫인상의 인성이라는 걸 보기는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특별한 본인만의 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면접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면접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일적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단어 선택하는 거, 이전에 일했던 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식문화에 대한 너의 관점은 뭔가, 신중하게 뽑되 가장 장점은 정말 우리 팀한테 맞는 분을 뽑고. 안녕하세요. 어차피 음식 이야기 디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죠. 직원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오늘 한번 대표님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오늘 압구정 비스트로 엔트로의 윤아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스트로 엔트로라는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압구정에 위치해 있는 이제 무국적 다이닝 레스토랑이어서 파인 다이닝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지만 그래도 와인바보다는 음식에 조금 더 주력을 두고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대표님께서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주제가 흥미로워서 신청을 하고 싶었던 게 원래도 듣고 있긴 했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력난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는 사실 시야가 다른 대표님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왜 이게 인력난이 있는지 그리고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사장들이 잘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얘기들을 조금 하면은 구인을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구직을 하는 분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계 자체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도전을 시작하시려는 분한테 창업.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이 있어서 오늘 나봤고요. 사장이 됐으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솔직히 그게 해결한 방안이 진짜 도움이 될까 한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쪽을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나 창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창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 전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갑자기 또 오너 셰프로서 또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대표로 소개가 돼서 사실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저 사실 셰프예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조리복 입고 제가 다 직접 조리하고 메뉴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이력은 숨김없이 그저 셰프였어요. 항상 셰프였고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 전문적으로 요리 배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배우나요?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학원에 가서 그때 좀 일찍 땄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격증 다 보유를 했던 케이스라 정말. 조금 한국에서는 거의 최연소 정도로 자격증이 많이 있었고 또 그대로 그냥 또 고등학교도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또 요리하는 학교 가고 네네네. 전형적인 코스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토론토로 졸업과 동시에 바로 가서 거기서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20살 때부터 바로 그냥 풀타이머로 근무해서 식당 한 7년 정도 그래도 세 군데에서 근무하다가 8년차 됐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쉬러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토론토에 있던 업장이 좀 이전 확정을 하려고 저한테 3개월 정도 휴가 주셔서 신나게 가방 하나 딸랑 들고 왔는데 그리고 딱 조금 여행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쉬다 가니까 좋은데 이랬는데 그게 한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아예 식당 재개업이 취소됐고 토론토가 사실 한국보다 더 락다운이 심했거든요. 코로나 때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돼서 무모한 도전으로 나는 절대 한국 그 전형적인 식당 문화나 아니면 왜냐면 토론토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고 첫 직장 마지막 직장이 다 토론토였다 보니까 내가 한국 식당 문화에 잘 스며들 수 있을까 못하겠다. 그럼 나는 내 걸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동네 식당을 생각하면서 열었어요. 좀 가볍게 사실 두 분이랑 시작을 했어요. 그때 딱 제가 직원이 2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셰프님 같이 할 수셰프 한 분이랑 홀 한 분이랑 해서 이렇게 셋이만 일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식당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네, 예상치 않게 지금 또 3년 동안 우여곡절 감사하게도 끝에 네,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혹시 인력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사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가장 인원수가 많았을 때 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저희 그냥 제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파트타이머까지 13분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 매장에요? 제작은. 네. 그때 이제 점심 영업 뭐부터 다 했을 텐데 물론 파트타이머 분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정말 반으로 줄더라고요. 작년부터 사실 레스토랑이 많이 어렵다고. 저희뿐만 아니라 업계가 그쵸. 많이 안 좋아졌고 올해도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방이 지금 저 포함 4명, 홀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신에 아마 저희는 이제 5월쯤부터는 인원 보충 1명 들어가서 주로 7인 체계로 가고 있는 7인 체계. 네, 7인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 저희 일단은 첫 번째로 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하고 뭐 사실 뭐 지인을 채용하든 아니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운지가 좀 궁금해요. 주방보다 홀 부분인 것 같아요. 홀 부분에서. 홀에서 뭐 저번에 일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홀에서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미래를 그리면서 일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홀분들이 지원이 굉장히 낮고 지원을 하셔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퇴사를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해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조건도 아니 일의 그 범위가 굉장히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 직원분에게 이제 일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이 자꾸 적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홀이 정말 구하기가 하늘에 요즘 별 따기란 말이 많이 나오고 월급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그쵸. 구조가 나오기 되게 어려운 요즘 경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 서비스 인력에 대한 좀 부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인력들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되게 공통적인 의견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일 채용하시고 일을 하는 사람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뽑을 때 보통 이제 대표님들마다 약간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좀 채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저희 엔트로는 다른 일반적인 레스토랑 기준으로는 채용 기준이 조금 채용 단계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좀 신중히 뽑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 사실 레스토랑은 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이니까 뭐 좀 더 캐주얼하게 서로 뽑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아무리 추천을 받았던 어떻게 지원을 했던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서류 때 저는 자기소개서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요번에 저희가 채용하신 분이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새로운 분을 채용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1단계로 서류가 뭐 10개 정도 오면 거기서 한 5번 정도를 추리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을 살짝 가볍게 하는데 전화 면접 때 저희는 그냥 상세하게 다 알려드려요. 저희는 며칠 이렇게 쉬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때 6일 일하는 날도 있고요. 뭐 엄청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고용이 되고 나서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좀 많거든요. 이 디테일들이. 맞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저는 면접 오는 길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시간이 그만큼 들어가고 이분들도 뺏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선택권을 드리고 그러면 면접 참여 여부를 물어서 이제 3차로 면접을 또 봐요. 그리고 대면 면접에서 이제 3분 정도 추려서 저희는 스타주를 하고요. 근데 스타주도 비용을 다 들이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저희 일반적인 다른 직원분들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일정으로 3일 정도 이제 금토일 이렇게 바쁜 날만 해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은 하루 이제 돈을 받아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정도 하면은 그 상대도 우리가 자기가 찾던 업장이 맞는지 어느 정도 보이고요. 저희도 이분들이 우리랑 찾는 게 맞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단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스타주는 하루만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 기준을 좀 오래 보아서 저희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만족해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가 되게 큰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 가장 저희는 좀 높게 사는 부분인 게 한 팀원에서 사실 한 분만 조금 미꾸라지가 돼도 저는 팀 전체에 되게 흐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방도 홀도 전체 팀에서 단 한 분도 미꾸라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화가 또 세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권위가 좀 높은 분이, 그런 분이 들어오면 밑에 직원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성숙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첫인상의 인성이라는 걸 보기는 사실상 조금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특별한 본인만의 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면접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면접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대화를 길게 해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일적인 외의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단어 선택하는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 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식문화에 대한 너의 관점은 뭔가, 이런 좀 면접에서 기술적인 거 외적으로 묻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스타즈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답이 많이 나와요. 3일이라는 시간에 사실 9시간씩 저희랑 보내면 27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건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누가 지나가다 어깨 하나를 쳤을 때에서 나오는 이 태도나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티가 난다.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신중하게 뽑되 가장 장점은 정말 우리 팀한테 맞는 분을 뽑고, 사실 그래서 빠른 퇴사를 시킨 분들도 계세요. 딱 한 분 계셨는데, 뭐 저희는 3년 동안 인격 모독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저희가 아주 빠른 조치로 저는 수습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이 한 회차라도 보인다면 저희와 맞지 않다. 근데 요즘에는 그 오히려 여기 왜 이렇게 막 힘들어, 나 안 들어갈래 하는 사람은 없는, 애초에 그걸 쳐내는 건가요? 스타즈 때 이제 눈빛부터 답이 나오죠. 저분은 우리와 하지 않겠다. 저희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웃긴 에피소드인데, 초반 때 하필 스타즈 하는 날 저희가 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펜 닦기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후드를 뭐 이날 닦는다. 근데 그분이 하필 스타즈 오신 날 이틀째 날이 저희가 펜을 좀 많이 닦아야 됐었던 거죠. 근데 위생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많이 젊은 분이셨는데 펜을 닦는데 그러다고 그냥 새로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도구를 그렇게 새로, 돈이 없어서 뭐 돈이 있어서를 떠나서 내 도구도 아낄 줄 모르면 요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날 새벽 1시에 딱 저한테 연락 오시더라고요. 저는 일 안 하고 싶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뭐 일부러 극한 막 펜만 닦이게 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랑 하루를 똑같이 보내는 것 뿐인데, 어느 정도 본인들이 힘드신 분들은 안 하시고 가시고. 근데 사실 이 지금 그 윤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게 스타즈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트라이얼 같은 제도죠. 근데 뭐 이거를 악용해서 뭐 페이를 안 주고 계속 뭐 오랫동안 일을 시킨다거나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이랑 어쨌든 간 그 매장이랑 서로 알아갈 수 있는 단계고, 아니면은 서로 그냥 안녕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되게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트라이얼 때 무조건 페이를 드리는 부분도 사실 그래요. 그걸 악용하고 싶지 않은 게 1번도 있고, 우리 식당을 지원해 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한 분 한 분 언제든 내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식당을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어쨌든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만큼 똑같이 시켜요. 스타즈니까 조금 덜 시키고 어려운 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히 똑같이 저희가 하는 청소부터 이런 과정을 다 시켜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페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뽑을 때도 좀 더 적합한 사람을 뽑기 되게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직을 뽑아서 대표로서 좀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대표로서 어려운 것보다, 대표로서는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셰프로서는 이 음식이라는 건 제 맛이 있고 제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똑같이 카피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